생존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자연 선택이 관심을 기울이는 건 번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망률의 차이를 보면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생존 그 자체보다는 번식을 더 중시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보면요, 평균 수명은 여성들이 한 5살 정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처럼 뭐 거기에 대한 원인은 뭐 남성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해서 뭐 성인병에 많이 걸려서, 그렇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남성들이 젊어서 이런 위험한 뭐 이런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일에 많이 뛰어들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맞는데 역시 근접 설명이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는가, 왜 다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연령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그 생존율이 더 높습니다. 여성 100명이 죽을 때 남성은 몇 명 죽을까요? 120명이요? 보통 200~300명 죽고요. 젊을 때는 400~500명씩 죽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들이 100명 죽을 때 남성들은 200~300명씩 죽고요. 특히나 배우자를 얻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요 20대 요 젊은 시기에는 이렇게 400~500명씩 남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사망 원인별로 살펴보면은 거의 모든 사망 원인에서 남성들이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연약한 성이 여성이라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여성들이 더 강인해요. 여성들은 질병에도 잘 안 걸리고 질병에 걸려도 잘 회복됩니다. 코로나에 의해서도 남성들이 더 많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의 모든 종류의, 거의 모든 종류의 질병에 의해서 남성들이 많이 죽고, 살인, 뭐 각종 안전사고, 심지어 자살도 남성들이 더 많이 합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질병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여성들이 더 많이 죽는 종류의 질병이 있어요. 뭘까요? 류머티즘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은 여성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되죠. 자가 면역성 질환이 뭐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을 대항을 해서 이런 우리 면역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면역 체계가 말하자면 너무 강하면은 심심하니까 자기 자신을 공격을 하는 게 자가 면역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류머티즘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에 의해서 여성들이 많이 죽는 거는 여성들이 그만큼 면역계가 너무 강인한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왜 약하냐면요, 남성들은 더 이 번식 성공도 평균에 말하자면 몰려있지 않고 좀 더 이렇게 평평하게 분포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성들은 대충 웬만하면 중박은 친다. 하지만 남성들은 주로 쪽박이고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안 좋은 상황이면 가만히 있어서 자식을 못 낳는 것보다는 위험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미국에 보면은 이런 음료 자판기에 이 음료 자판기 흔들어 댄다고 해서 콜라캔이 하나 뚝 공짜로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흔들지 마시오. 괜히 흔들다가 요거 무너지면 크게 다칩니다. 이런 경고 문구가 써 있어요. 이 경고 문구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1990년대에 미국의 한 의사가 이상하게 이렇게 캔 음료 자판기에 깔려서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람들이 병원에 응급실에 많이 호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20몇 명이 호송이 되었는데 이 20몇 명의 호송된 환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상의 위험 감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상황에서만 번식에 도움이 되는 일에 나서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장 하루 종일 그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우리가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왜 우리가 이러한 식의 정서와 욕망을 갖게끔 만들어졌는가를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외부 세계를, 외부의 진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야말로 우리의 브레인이 외부 사물을 아주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잘 반영하게끔 우리의 사고와 정서를 디자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때로는 외부의 사물을 왜곡해서 인식을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외부의 사물을 특정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인식을 하게 하는 사고와 정서가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면 역시 주저하지 않고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그러한 사고와 정서를 선택을 하겠죠. 예를 들어 보면요. 이른바 근본적인 귀인 오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남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일시적인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그 사람의 원래 그래서 그래. 그 사람의 기질을 더 중시하는 오류를 말을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줄이 길어요. 그래서 빨리 계산하고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줄에 섰습니다. 그래도 한참 기다려서 마침내 내 앞에 한 사람만 계산을 하면은 이제 내 차례예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서 이제 바로 내 앞에 사람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계산하고 뭐 얼마입니다 이러니까 잠깐만요. 크레딧 카드가 어딨지? 하면서 뭐 이렇게 핸드백도 뒤지고 갑자기 크레딧 카드가 자기가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한참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허비를 해요. 그러면은 저만 사람이 그 인성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야말로 분노가 끓어오르죠. 아니 사람이 미리미리 저기 크레딧 카드 있는가 챙겼어야지. 이제 다 와서 그렇게 자기 크레딧 카드 없다고 그래 핸드백 뒤지고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쵸?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부주의하고 싸가지 없고 도대체 사람이 일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되어 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류를 사실은 이 사람이 만약에 나 자신이었다면 혹은 뭐 나랑 친한 뭐 가족이었으면은 뭐 그냥 그날따라 뭐 저기 교수님한테 혼나서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하느라 그냥 우연히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우연히 크레딧 카드를 제대로 안 챙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시적인 외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랑 말하자면 무관하거나 심지어 나의 적이 말하자면 잘못 행동하면은 일시적인 외부 상황보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고 원래 글러먹었고 원래 싸가지 없고 이렇게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훨씬 더 우리는 이런 식의 오류에 잘 빠져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왜 이런 크레딧 카드를 챙기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일시적인 외부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부주의하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지 정확하게 그 요인을 찾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적이면 일단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글러먹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게끔 진화하는 게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는 유리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특히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이 편 내 편으로 가려서 싸우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 뭐 말도 안 되는 뭐 코로나 백신 뭐 맞으면 죽는다라든지 뭐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까닭이요. 이런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오히려 누군가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우리 집단에 충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배지가 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믿고 떠들어댈수록 그 사람은 정말로 우리 집단에 충성을 하는 충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요즘 우려를 하는 이런 정치적인 당파성은 마치 네 편 내 편 싸우는 스포츠 팬덤과 같다는 것이죠. 이런 뭐 감기 몸살 걸리면은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체온이 뭐 41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감기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어 체계이죠. 사실은 아까 여러분 본 그 저희 아들이 한 1살, 2살쯤 때 밤에 밤 12시쯤에 몸이 불덩이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애가 몸에 열이 난다고 다 애를 벗기고 그리고 이렇게 수건을 적셔가지고 애 체온 낮추고 뭐 이렇게 브루펜 먹인다고 난리를 치는데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진화를 공부한 학자의 양심상 옆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저기 브루펜 먹이려니까 여보 해열제를 먹이는 거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거는 잘못된 야 네가 먹여 그래가지고 네가 케어해 어디 거지 같은 교과서 지식 갖고 애가 몸이 불덩이 같은데 뭘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화적인 지식을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을 현실에 응용을 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걸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화를 배운 제 스승님이 제 학부 때랑 석사 때 스승이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그래서 제가 그때 최재천 교수님한테 원망을 했죠. 속으로. 교수님이 이런 거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야죠. 이렇게 속으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와이프가 해열제를 먹으면 입도 뻥끗 나옵니다. 그래서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종종 평소에는 정말로 점잖던 우리 아버지나 우리 남편이 운전대를 붙잡으면은 예를 들어 어떤 차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갑자기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던 사람이 갑자기 육두 문자를 날리죠. 그렇죠? 저런 XX는 아예 차를 끌고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왜 사람들은 이런 별거 아닌 일에 이런 사소한 시비에 대해서 주로 남자들이 그럽니다. 불같이 분노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요. 역시 남자들은 진화가 덜 된 하등 동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진화가 덜 돼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별거 아닌 사소한 시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시비에 발끈해서 나의 명예를 중시하는 거, 위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고 불같이 분노하는 이런 습성이 진화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러한 행동이 사실은 나한테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별거 아닌, 그렇죠? 과거의 수렵체제 환경에서야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예를 들어 전대로 다시 보지 않을 깜빡이 켜고 들어온 앞에 차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글로벌한 경쟁에서 느끼는 시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껏해야 50명, 100명으로 된 작은 집단이었으니까 이 집단 내에서 나의 동년배는 더더욱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동년배 한 10명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되거나 제일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제일 어디 가서 잘생겼다라고 명함이라도 내밀려면은 그죠? 이렇게 톰 크루즈 정도는 생겨야 좀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글로벌하게 전개되니까 더더욱 어떤 시기심, 질투, 우울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크 푸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셜 미디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재촉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본성을 진화를 시켰다고 해서 꼭 그 행동을 할 필요나 의무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낀다고 해서 꼭 이런 시기심은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 집단에서 가장 창 던지기를 잘하는 친구를 시기를 하고 나도 창을 던지기를 잘해야지 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창 던지기 연습을 하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진화가 된 거지. 예를 들어 생전 얼굴도 못 볼 사람한테 혹은 정말로 옛날 같으면 절대 더 이상 안 봤을 사람인데 초등학교 동창인데 우연히 요즘은 소셜미디어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이 소셜미디어에서 해외여행 갔다고 올린 포스트를 보고 속이 뒤집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나를 휘두르는 정서나 욕망을 말하자면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와이프랑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다 100%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해서 냉전 중이면은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먼저 가서 여보 미안해. 이거는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먼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돼.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정의 실현이야.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정의에 대한 저의 쓸데없는 집착은 이런 진화의 결과고 반드시 따를 이유는 어디에도 없음을
가정의 행복이 중요함을 안다면은 이렇게 꾹 참고 가서 여보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100% 잘못했어라고 사과를 함으로써 어떤 가정의 행복이라는 그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킨스의 책에서도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 보고 이타적으로 행동하게끔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도킨스가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즉 과거에 자신의 복제본을 더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이 된 이런 유전적인 그 변이들의 결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만들어졌고, 이 몸과 마음, 진화한 본성이 우리를 추동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진화적인 설명을 하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진화 심리학자들은 왠지 반맛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제가 진화 심리학자니까 왜 저희들 같은 사람이 반맛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든지 뭐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네가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남을 멋대로 넘겨 짚어서 싫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자들은 뭐든지 그건 네가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어떤 근본적인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이야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너는 그거에 결국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근본적인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이야라고 주장하지 절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화 심리학자들이 반맛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모성애 따위는 없고 엄마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려고 자식을 돌볼 뿐이다. 이런 발칙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진화 심리학자들이 모성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성애 당연히 있죠. 중요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성애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가? 그렇죠? 똑같은 갓난아기라도 내 갓난아기는, 내가 낳은 아기는 이렇게 귀여운데 옆집 갓난아기는 종종 짜증나는가? 왜 이런 식으로 모성애가 디자인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진화적인 관점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절대 동기가 있다라고 절대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근본적인 어떤 동기를 갖고 있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려고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려고 하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또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동기, 근본적인 동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동기들이 그런 식으로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진화의 관점에서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흔히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전자가 정말로 아주 나쁜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우리를 조종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이기적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후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거를 이 도킨스라는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비유를 하는 것 뿐이고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거는 도킨스가 만든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헷갈리면은 아예 비유 없이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된 말 그대로 조상들의 번식 성공도에 유리했었던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다. 과거 개체군의 환경에서 자신의 복제본을 더 잘 퍼뜨리게 하는 유전자가 결국에 흔해져서 오늘날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거를 도킨스는 이기적이라고 은유를 하는 거고요. 그 은유가 싫으면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내 입술은 앵두요. 이거는 내 입술이 앵두만큼 붉다는 뜻이잖아요. 내 입술이 정말로 식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사람 입술에 어떻게 식물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정말로 진지하게 화를 내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오늘 다윈 종의 기원이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입니다만은 처음부터 물론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으셔도 좋은데 이런 쪽에 어떤 그 과학 책을 많이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도킨스 책부터 먼저 읽는 게 좋은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히나 짧고 간단하니까 아까 잠깐 나왔던 도킨스의 진화론 강의보다 더 제일 먼저 읽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이 에덴의 강을 제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리처드 도킨스의 진화론 강의 같은 거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는 좀 이런 책들을 읽어보신 다음에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 워낙에 비유가 현란하기 때문에.